네, 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 대표입니다. 2024년도 3월 13일 현재 시간 15시 5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아 증시들이 마감을 하고 있고요. 아시아 증시가 움직이는 동안 뉴욕 증시 쪽의 방향성은 현재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행보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CPI 때 발표된 이후에 변동성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변동성이 나온 직후인지라 조금 휴식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증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 살펴보시면서 시장 대응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는 전일 대비해서 235.83포인트가 상승한 39,005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버텼고요. 10년물 국채 발표가 나타났을 때 단기적으로 조정을 좀 받았었고, 또 CPI 발표가 나온 직후에도 조정을 좀 받긴 했습니다만, 그 흐름을 이겨낸 상태에서 5일선과 21선의 데드크로스라는 상황을 막아내는 양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좀 의아했던 양봉, 강했던 양봉이었는데요. 아마 많은 경제 채널과 뉴스에서도 이미 보셨겠지만, 이미 CPI 발표는 사실 예상이 되어졌던 부분이고 시장에 노출되었던 자료이긴 합니다만 예상치만큼 나왔거든요. 사실 그렇게 되다고 하면 고물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연준의 움직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제한적인 움직임인 상황을 사실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시장을 지배하면서 끌어올려 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엔비디아의 상승은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7%대 강력한 흐름, 지금까지 이어져서 8%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엔비디아 쪽의 그런 흐름들이 사실 그동안의 조정 부분의 일부를 거의 대다수 회복을 했었거든요. 어제 오라클 때문에 움직였던 주가가 동반되면서 엔비디아까지 같이 상승하는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살을 붙인다라고 말씀드렸죠. 살 붙이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전 거래일에는 악재성 뉴스를 갖다 붙였고 오늘은 좀 호재성 뉴스를 갖다 붙였고 또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네요. 천비디아 갈까 말까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말 그대로 천비디아, 엔비디아가 1000달러를 가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조적으로는 여전히 뭐 강한 추세라고까지는 엔비디아는 강한 추세입니다만 나스닥 쪽의 흐름에서는 조금 미진한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좀 헷갈려하는 모습이 있고요. 역시나 또 CPI에 대한 결과치에 대한 부담스러운 측면들이 작용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은 내일 또 중요한 경제 지표가 있어요. 이번 주는 뭐 내만의 날도 있고 선물 만기일도 있고 어저께 CPI도 있었고 내일 PPI도 좀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경제 지표의 개념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신 게 경제 지표는 사실 눈에 띄게 개선되는 그림을 보기가 쉽진 않아요. 다시 말하면 경제 지표는 계속해서 연준 쪽의 편에 서 있다고 봐야 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계속 내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계속 내색하고 있다라고 놓고 볼 때 연준 쪽에서는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해줄 가능성이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올해 1월 달과 2월 달에도 주가가 상승하는 랠리를 보였을 때도 주었던 부분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시장이 상승을 했고 1차적인 상승이 마감된 직후에는 뭐로 올라갔습니까? 엔비디아가 대장으로 승격하면서 엔비디아가 주가를 들어 올리는 형태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러한 측면들 때문에 현재 국면에서 우리가 엔비디아의 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고 계속해서 봐야겠죠. 사실 엔비디아는 분석하기가 어렵다라고 계속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지금은 엔비디아는 뭐 어떤 기업적 가치가 분명히 월등하고 매출액이 월등히 급등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들이 다수이긴 합니다만 이미 심리적으로 투자자들이 자극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흐름의 끝자락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갑작스럽게 고가에서 급락 조정을 받았던 것도 마찬가지처럼 반대성 차익 매물들은 언제나 존재하지만 현재 시장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워낙 강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믿음이 강력한 부분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랑 AMD가 내부자에서 매도가 있다라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을 바로 소화하면서 강력한 급등을 했다. 그리고 이 추세가 주식을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주식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일봉에서 고점을 찍고 이런 식의 대음봉으로 맞아버리고 5일선을 깨버렸을 때 이렇게 빨리 V자로 돌리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선물과 좀 결이 다르잖아요. 주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이게 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는데 어제 한 큐에 이걸 돌려 세워버렸다.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죠. 믿음. 엔비디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언제까지 갈지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엔비디아가 오늘도 어제만큼 버틴다고 하면 시장이 분명히 버티려고 할 거고 상승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버텨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아마도 엔비디아의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주가가 연동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일 PPI 전에 시장이 상대적으로 소강 상태일 수도 있겠지만 전일 CPI 때 있었던 변동성의 여파 때문에 오늘 또 자리 다툼 싸움이 있을 공산이 높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 증시 쪽의 흐름은 이제 마무리가 됐고 이제 유럽 증시가 시작되는데 유럽 증시도 어제 시장이 괜찮았어요. 유럽 쪽도 시장이 괜찮았었기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까지 흐름을 좀 만들어 줄지 그래서 이 분위기를 어느 정도까지 탈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까지는 좀 중립에 가까운 의견이 좀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공격적으로 저 부분을 타고 올라가는 전략을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 되면 나스닥 3월물이 만기를 맞이하기 때문에 이제 6월물로 교체를 하셔야 되는데 현재 포지션이 없다고 하시면 6월물 거래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유가와 골드, 특히나 골드도 지금 국채가 어저께 급등한 이후에 흐름이 좀 있는 상태고 골드도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벌치던 부분에서 일부 쉬어가는 상태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쉬어갔다라는 얘기, 다시 말하면 잠깐의 조정 국면에 있다라고 놓고 보면 사실 주가 입장에서는 골드의 하락이 주가의 상승을 유발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 골드는 주가와 연동력이 좀 떨어진 지 오래됐기 때문에 골드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숨고르기 과정이 있을 수 있다 정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 대해서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CPI가 발표된 이후에 그에 따른 해석이 발표된 직후, 그다음에 발표된 이후, 장 중에, 장 마감에 그 해당 부분에 대한 뉴스만 해석만 수없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용이 잘못됐다, 내용이 잘 됐다가 아니라 그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다방면으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그걸 확인하고 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현재 시장도 해당 데이터에 대해서 무조건 무한 긍정, 무한 부정이 아니고 다방면적인 측면에서의 해석을 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하시길 기원하며 매매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생왕 송 대표였습니다.